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울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이번 여행은 우울함을 버리고 오는 여행이라 부르고 싶다. 끝까지 나를 쫓아오더라도 이 우울함을 떼어버리고 오는 것이 이번 여행의 목적이다. 이제 나는 중앙아시아 3국의 마지막 여행지인 카자흐스탄으로 향한다. 키르기스스탄의 버스 정류장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여행지로 향하기 전에 이번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다. 비행기 안에서 이상한 멀미가 시작되었다. 마음이 계속 일렁거렸다. 참을 수 없는 울렁거림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8시간이라는 긴 비행시간 속에서 우울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 쉴 새 없이 딴짓을 해봤지만 오히려 마음을 더 휘젓기만 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에서 부하라로 가는 열차에서 이 우울은 조금씩 나와 멀어졌다. 우울과 나 사이에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등장하면서였다. 예매한 기차칸의 문을 열었는데 웬 성격 좋아 보이는 외국인 아저씨가 있었다. 혼자서 끙끙대며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습관인지 외로움에 대한 반작용인지 나는 그가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나와 같이 부하라로 향하는 사람이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첫 기차,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지 걱정이 많았는데 목적지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무바리즈.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왔으며 혼자 여행 중이었다. 야간 열차 내에 불이 꺼지기 전까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툴게 내뱉는 한 문장 한 문장들이 서로를 가까이 하게 만들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함께 무바리즈는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고요한 불안보다 코 고는 소리가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주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닉을 만났다. 꽤나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거의 유일무이했던 손님인 나를 살뜰하게 챙겨주었다. 혼자 여행이 힘든 이유는 다름 아닌 외로움이다.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매 순간 혼자서 소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벅찬 경험을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 위기가 찾아온다. 그런데 극한의 외로움에 도착할 때쯤 외로움을 해소시켜줄 누군가가 나타난다. 운명이라기엔 너무 거창하고 그저 외로움에 살아남기 위한 나의 몸부림에 대한 답일 것이다. 카자흐스탄을 가는 버스 안에선 17살의 나자르를 만났다. 그는 어린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키르기스스탄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동생과 함께 카자흐스탄 집에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어린 동생을 위해 초콜릿을 가득 챙겨두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내게 주었다. 카자흐스탄에서 꼭 사리라 마음먹었던 초콜릿이었다. 환전을 하지 못해 돈이 없던 나를 위해 음료수를 사주고 화장실 비용까지 내주었다. 한참인 동생에게 신세를 져서 면목이 없었지만 그의 친절과 배려에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더욱 기대되었다. 카자흐스탄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야 한다. 이제는 꽤 익숙해진 일임에도 국경을 넘어간다는 것은 마치 남의 집에 배를 누르거나 노크를 해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마음과 같다. 특히나 국경 근처의 낯선 풍경은 더욱 긴장하게 만든다. 그나마 해가 떠있을 때 국경을 지나는 것은 불안감이 덜하다. 나는 동생 손을 꼭 잡고 국경을 건너는 나자르의 뒤를 쫓으며 불안을 덜었다. 국경에서는 역시나 내가 상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없었다. 평생을 눈치만 보며 살아서 그런지 이런 검사가 늘 겁이 난다. 국경을 지날 때는 버스에서 모두 내린 뒤 검문소를 지난다. 그리고 검문소를 지나온 버스를 다시 탑승한다. 버스를 기다리며 잠시 편의점에서 물건 구경을 했다. 중앙아시아의 편의점에서 구매하면 좋은 제품은 차를 인퓨징한 음료수들이다. 우리나라에선 잘 보기 힘든 음료들인데 값이 싸고 맛이 좋다. 2시에 출발한 버스는 휴게소 한 번과 검문소 한 번을 거친 뒤 약 6시간이 걸려 저녁 8시에 도착을 했다. 한국에서 저녁 8시는 아직은 이른 시간인데 카자흐스탄에 도착하자마자 컴컴해진 하늘을 보니 조금은 겁이 났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어두워지니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이 다 문을 닫은 것이다. 영어도 잘 통하지 않는 카자흐스탄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다.
일단 가지고 있는 유로화로 유심을 살 수 있는 통신 대리점을 可 찾았다. 以 인터넷이라도 연결되면 어떻게든 번역 기능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을 셈이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발생했다. 통신 대리점에서 환전이 가능했던 것이다. 어느 카자흐스탄 여행 후기에 작은 슈퍼마켓에서 환전이 가능했다고 본 기억은 있었는데 통신 대리점에서 환전이 가능할 줄은 몰랐다. 물론 정식 허가를 받은 환전 기능은 아니겠지만 일단 어떻게든 숙소로 가기 위한 현금이 필요한 내게는 정말 큰 행운이었다. 그리고 또 운이 좋았던 것은 통신 대리점 직원이 중국어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哦，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나는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어로 그와 대화를 나눴다. 카자흐스탄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중국 영토 내에는 소수민족 중 카자흐스탄의 계통도 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그는 중국어를 잘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튼 운이 좋게 환전과 유심을 사고 숙소로 향했다. 哦，这个 카자흐스탄에서의 첫날 숙소는 라이콤 셰브첸코라는 호스텔이었다. 당시 가격 12,000텐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1박에 35,000원 정도 하는 아주 저렴한 호스텔이었다. 개인 짐을 넣을 수 있는 사물함이 있었고 6명이 한 방이었다. 침대는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불편했으나 여행자들에겐 가성비 좋은 호스텔이었다. 짐을 풀고 배가 고파서 알마티의 거리로 나왔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비교했을 때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는 매우 정돈되고 발전된 도시였다.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을 카자흐스탄의 모습이었다. 자동차들의 매연은 심해 공기는 쾌쾌했지만 전반적으로 거리는 깨끗했고 치안도 좋아 보였다. 카자흐스탄에서 첫 끼니로 고른 음식은 케밥이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도너라고 불린다. 케밥 가게는 24시간 판매를 하고 있었고 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이 꽤 있었다. 케밥 외에도 다양한 음료를 함께 팔고 있었다. 카자흐스탄어를 잘 알지 못하는 나는 그림을 보고 케밥 주문을 했다. Just What? one. One chicken, beef, Beef. beef. Yeah. 1600텐게, 한국 돈으로는 약 4,500원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크기가 컸다. 서브웨이 샌드위치 30cm는 될 만한 크기였다. 후식으로는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유제품이 유명하기에 아이스크림을 꼭 먹어줘야 한다. 스파시바. 고디바 초콜릿 아이스크림 수준의 정말 맛있는 맛이었다. 숙소에 돌아와서는 돈을 정리했다. 앞서서 다른 나라를 다녀오니 화폐 단위가 헷갈리기 시작한다. 카자흐스탄 화폐 단위는 텐게이며 3 정도를 곱하면 대략적인 한국 화폐로서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잘 정돈된 돈과 함께 내일의 카자흐스탄을 기대하며 잠들었다.